9월 달에는 금리 인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요쯤에는 관세도 어느 방향으로든 결론이 좀 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뭐 7월 달에 이슈가 많아서 뭐 제 개인적으로는 7월 기대하고 있습니다. 늦어지면 뭐 8월까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때는 한 2억도 넘어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6월 25일 오전 7시 37분입니다. 어저께 상태에서 큰 변화는 일단은 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 시간쯤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휴전에 합의했다, 요 소식까지 전해드린 것 같아요. 근데 휴전에 합의한 했다는 이 뉴스가 나오면서 어저께 106K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게 뭐 가짜다 하는 이야기도 좀 되게 많더라고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긴 하지만 워낙에 그냥 일단 지르고 보는 성격이라 가지고 좀 지켜보자, 못 믿겠다, 뭐 그런 의견들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외신을 봐도 휴전한다고 했는데 휴전이 한 건지 모르겠다, 좀 이런 의견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휴전 합의가 된 다음에 하긴 한 것 같아요. 합의가 이란에서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를 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휴전하기로 해놓고는 미사일 발사 공격을 해가지고 사상자가 없었으면 괜찮은데, 뉴스에 의하면 좀 사망자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폭탄을 좀 떨어뜨리려고 출동을 했는데, 트럼프가 네타냐후한테 얘기해서 공격하지 마라, 휴전을 잘 지켜라 했더니 네타냐후가 거부했거든요. 안 돼, 얘네 한번 응징해야 돼 일단은,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공격했다는 뉴스가 들리진 않고 있습니다. 네이버에다 고래동공부라고 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는데 제가 글을 많이 정리를 좀 해놨거든요.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동 지역의 부디 평화를, 이 제목으로 썼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뉴스거든요. 휴전하기로 했는데 이스라엘에서 출동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폭탄들을 떨어뜨리지 마라. 그거는 휴전협정을 위반한 거다. 파일럿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지금 돌려보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직까지는 이게 좀 나온 지 꽤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는 좀 조용해요. 별일 없는 것 같고 공격을 안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확실한 건 좀 모르겠어요.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휴전에 합의했다. 이게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었죠. 도널드 트럼프가 중재해서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했고, 이스라엘 총리실도 동의했고 이란에서도 공격 좌표도 미리 알려주고 우리는 이제 화해할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미사일 공방이 좀 이어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상자도 발생했고, 그래서 아직은 확실히 안심하기는 좀 이른 상태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휴전한 걸로 보입니다. 증시도 그 덕분인지 좀 빵긋빵긋하고 있죠. AV고 이게 브로드컴인데 브로드컴이 특히나 좀 많이 올랐고요. 네, 오라클도 요새 실적이 좀 괜찮나 봐요. 계속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도 좀 많이 올랐고, 전반적으로 녹색이 되게 강하죠. 특히나 반도체 쪽에 엄청 녹색이 강한데 AMD가 진짜 많이 올랐어요. 6.8%. 테슬라가 좀 빠졌죠. 로보택시가 요새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시범 주행 중이죠. 로보택시가 좀 오류가 좀 많다고 합니다. 뭐 근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오류가 좀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뭐 중앙선을 이렇게 침범을 한다던가, 아니면 여기 행성지 가자 했는데 도로 중간에 막 서 있는다던가, 무섭잖아요. 죽을 수도 있는데 교통사고 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오류들이 좀 보고가 되는 것 같고, 시간의 문제이지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1년 내로 될지 뭐 5년 내로 될지 10년 내로 될지 모르겠지만 로보택시가 진짜 상용화되면 이거는 진짜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테슬라 가격이 여기는 아닐 것 같아요. 지금 뭐 저가 매수 기회로 삼는 것도 뭐 고려는 해볼 수 있죠. 뭐 저도 소액 주주입니다만
뭐 지금 더 살 생각은 지금은 없어요. 제 눈에는 좀 비트코인이 더 좋아 보여서. 그러니까 제 눈에는 여기서 이제 임펄스가 나오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조정이 다 끝난 것 같고, 뭐 상승이 다시 나온다면, 뭐 제가 4월 달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7월에는 좀 뜨거운 여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계속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기본적 분석을 해봐도 금리 인하라던가 무역 협상이 타결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맞아 떨어지면서 7월, 8월에는 뭐 저는 7월 보고 있는데 늦어지면 8월이 될 수도 있겠죠. 그쯤에는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그쯤에는 다시 2200포인트, 이게 사상 최고가거든요. 2204포인트네요. 여기도 곧 있으면 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300포인트만 올라가면 올타임 하이를 넘어서게 되거든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곧 있으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조정 받았잖아요. 네, 온체인 데이터를 제가 좀 올려드렸는데, 여기 빨간 선이 쇼타임 홀더라고 하죠. 쇼타임 홀더, STH라고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단기 투자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얼라이즈드 밸류, 단기 투자자의 뭐 평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략 한 97,000? 네, 요 정도 되거든요. 97,000불 정도. 여기서 잘 지지를 받았죠. 놀랍게도 여기서 정확하게 딛고 일어났습니다. 단기 투자자 평단도 계속해서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게 MVRV인데, 단기 투자자가 피 흘리고 있냐, 아니면 돈 벌고 있냐, 뭐 요걸 나타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2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4월 뭐 하반기까지, 그러니까 2월, 3월, 4월에 3, 4월이라고 할게요. 3, 4월에는 단기 투자자들이 손해를 좀 많이 봤거든요. 제일 많이 빠졌을 때 여기서 74,000까지 빠졌었잖아요. 이때 좀 많이 빠져가지고 손해를 좀 봤었는데, 뭐 이제는 수익권이죠. 수익권이다가 지금 손실로 바뀔랑 말랑 하던 찰나였어요. MVRV 보시면 나오겠지만 그런 찰나에서 딛고 올라온 거죠. 네, 그게 한 여기쯤이거든요. 여기쯤에서 정확하게 딛고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매우 좋은 신호죠. 여기가 깨졌으면 또 이렇게 뭐 확 하고 떨어졌을 수 있는데, 여기서 딛고 올라왔다는 게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이렇게 온체인 데이터들이 많은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현재 뭐 현황들을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밑에 있는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검정색이 가격이고요. 밑에 있는 게 MVRV고, 여기에 있는 빨간색 선이 평단을 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괜찮죠? 보시면 이게 좀 되게 신뢰도가 높은 지표인 것 같아요. 여기서 계속해서 지지받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지받아서 앞으로 좀 올라가고 단기 보유자 평단도 좀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네, 이것도 온체인 데이터에서 가지고 와봤는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물량, 10년이면 진짜 엄청난 기간이잖아요. 아마 정말 고인물 중에서도 초고인물인 것 같은데,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한 2015년부터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하루에 550 BTC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이 주황색 가파른 선이에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뭐 1, 2년 장기 투자도 아니고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이 엄청난 롱텀 홀더들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영향하고 좀 연관성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로 전환하는 순간 매물을 안 내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처음에 잘 모를 때는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사팔사팔합니다. 제가 최근에 전주에 갈 일이 있어서 가서 어딜 갔는데 뭐 누가 저를 이렇게 알아보시더라고요. 근데 본인 계좌를 보여주시면서 물어보셨는데, 비트코인도 심지어 좀 마이너스 수익률이더라고요. 네, 지금은 다시 올라가서 플러스이실 것 같긴 한데, 비트코인으로 손실 보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사팔사팔 하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혹은 단기적으로. 하지만 조금 오래 길게 보유를 한다고 치면, 사팔사팔만 안 하면 비트코인으로 손해보기는 솔직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장기 보유하면 됩니다. 일단 사면 안 팔고 적당한 때까지 그냥 가지고 가면 돼요. 초장기로 가면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죠. 이거를 깨달아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고래동 공부 커뮤니티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습관들이 대부분 좀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누가 좋대더라, 카더라 듣고 매수를 하고 가격이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뭐 언제 팔아야 되지? 하고 언제 팔까만 늘 노심초사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되게 크고 막상 계좌를 까보면 다 손실 보고 있고 지금 같은 비트코인 시장에서 손실 보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샀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조금만 오르면 다 팔아버린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 좋은 자산인 비트코인을 발견하고도 이걸로 돈을 못 버는 건 정말 그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고래도 공부에서도 뭐 장기 투자하고 어떨 때 사고 어떨 때 팔아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을 공부하는 것도 있죠. 뭐 지정학도 공부하고 옹달님이 또 기본적인 거 많이 알려주시는데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가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자가 됩니다. 장기 투자자가 여러분이 이미 되셨다면 이미 투자 기간이 2년이 넘어가신다면 장기 투자자의 길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고요. 장기 투자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때부터는 정말 늘어나는 속도가 매우 가팔라졌잖아요. 여러분도 여기에 편승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이게 검정색이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비트코인 현물 가격. 가격과 상관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니멀 스펜딩이라고 빨간 선 보시면 이게 매도 물량 보시면 되거든요. 거의 매도 물량이 없는 걸 볼 수가 있죠. 매도를 안 하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있겠죠. 지금 장기 투자자들은 출회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매물을 던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좀 전조 증상 같은 거거든요. 이게 최근에 6개월 정도의 차트인데 좀 확연히 보이시지 않습니까? 뭐 여기 때만 해도 별일 없다가 지금 매집하는 움직임들 그리고 일단 샀으면 안 파는 움직임들이 명백하게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고도 안 올라갈 수도 있죠. 시장은 모르는 거니까. 하지만 이렇게 되고 나서 안 올라갔을 때보다는 좀 많이 오를 때가 당연히 많습니다. 매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안 오르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정말 평화협정이 완벽하게 좀 탄탄하게 돼서 앞으로 한 몇 년 동안 전쟁이 없다. 그리고 무역협상 이제 얼마 안 남았죠. 7월 8일이 마지노선이니까 이제 뭐 한 2주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2주도 안 남은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앞으로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파월도 좀 지켜보고 금리 인하를 앞으로 할 거다. 파월 발언 때문에 그런지 7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올라갔어요. 18.6%. 원래 이게 10% 미만이었거든요. 7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전 높게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9월 달에는 금리 인하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요쯤에는 관세도 어느 방향으로든 결론이 좀 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뭐 7월 달에 이슈가 많아서 뭐 제 개인적으로는 7월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늦어지면 뭐 8월까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때는 한 2억도 넘어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2억이라는 의미가 뭐 이렇게 미국의 달러화 기준으로 14만 불은 특별한 게 없지만 우리나라 업비트 가격 2억은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2억이 넘어가면 한국인 투자자들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지금 뭐 관심이 전혀 없는데 뭐 그런 모습들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때 뭐 4월 7일부터 이때 가격이 엄청 빠졌을 때거든요. 가격이 오르니까 안 팔고 있지 이게 아니라 이때 상당히 많이 빠졌을 때입니다. 4월 7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때쯤이거든요. 가격이 한참 빠질 때. 그러니까 이때부터 장기 보유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 덕분에 더 안 빠진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장기 보유자들이 팔았으면 6만 대까지 빠졌을 수 있죠. 근데 그들은 팔지 않았고
계속해서 홀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되게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장기 보유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물론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있긴 했습니다만, 뭐 제가 느끼기엔 조정이 상당히 작았거든요. 뭐 한 10% 빠졌나?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50% 이상 올랐는데 10%밖에 조정을 안 받았거든요. 다시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높은 거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고래동 공부 회원분 중에 한 분이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비트코인 지금 너무 비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비싼 거 사실이죠. 저도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좋은 자산은 그냥 늘 비쌉니다. 비트코인이 싸다. 물론 저는 싸다는 느낌 들면 더 많이 사긴 하지만 비쌀 때도 좀 추가 매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제가 바이낸스에서 매수하고 있는 일봉이거든요. 진짜 매일매일 사고 있죠. 이때는 제가 실수로 네, 매도를 눌렀어요. 이때 바이낸스 서버가 다운이 계속 당했어요.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요새 바이낸스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겪으시지 않습니까? 매수가 안 되고, 막 서버 이때 다운 엄청 많이 됐어요. 한 일주일 전쯤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안 돼가지고, 일단 서클이 제가 좀 있었는데, 서클을 테더로 이걸로 바꾸고 이게 매도해야 되거든요. 이게 세일한 다음에 그걸로 이제 비트코인 매수하려고 요렇게 한 건데, 왜냐하면 서클에서 바로 사면 이 차트가 안 보여서 이 차트에 계속 B를 찍고 싶어서 이때 셀을 눌렀는데, 이때 그 바이낸스가 이상해가지고 이때 비트코인이 찍혔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안 나왔어요. 이게 서버가 다운돼가지고 이게 항목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셀 버튼 눌렀더니 나중에 깜짝 놀랐어요. 이거 와, 이때 식은땀 났습니다. 이게 매도가 돼버린 거예요. 바이낸스에 있는 것들이 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다 매도가 됐거든요. 짜증이 엄청 나더라고요. 암튼 그래가지고 다행히 이때 또 다시 살려고 하는데 서버 다운 당해가지고 한 2, 30분 이것 때문에 씨름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한 2, 30분 정도 걸렸는데, 하여튼 이 셀은 네, 매도한 건 아니고 바이낸스 서버 다운 때문에 제가 실수로 매도가 됐었는데 바로 다시 샀습니다. 수량은 뭐 수수료 정도 손해를 받겠죠. 비싼 가격이긴 하지만 저 지금도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때는 뜨문뜨문 네, 매수를 좀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거의 웬만하면 돈만 생기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뭐 사실 수량이 뭐 엄청 많이 매수는 하는 건 아닌데 매일 사는 행위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원화가 생길 때마다 나는 좀 비트코인으로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화를 비트코인으로 저축 느낌이 저축 이렇게 매일매일 모으고 있는데 어렸을 때 돼지저금통에다가 그냥 돈 매일 모으듯이 지금 계속해서 좀 저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방법을 DCA라고 하죠.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라고 그냥 분할 매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할해서 매수하고 매도는 안 하는 거죠.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 한 개당 평균 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한 방에 다 사는 것보다 나눠서 사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투자 과정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고민을 안 해도 됩니다. 고래동 공부 회원분이 물어보셨다고 했잖아요. 뭐 아직 매수 못했는데 조언 좀 해주세요. 언제 사면 될까요? 이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거를 내가 타이밍 재가지고 바닥에서 이때 매수 이러고 싶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근데 이건 환타지입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네. 한 번은 이럴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나 요 가격 되면 사야지 하는데 여기서 올라갑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여기서라도 샀으면 다행인데 여기서 살려고 하다가 여기서 올라가거나 내가 생각하는 만큼 비트코인이 안 빠진다는 거죠. 그게 현실입니다. 이번에도 조정을 조금 받았잖아요. 대략 한 98,000까지 빠졌거든요. 솔직히 저는 대략 한 96,000, 95,000 여기 매물대까지는 그래도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이 오면 뭐 그 정도는 빠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만만의 콩떡이죠. 여기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위에서 이게 또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럼 다시 빠질 수 있냐? 이건 모르죠. 네, 이제 뭐 올라가 가지고 올 수 없는 영역대에 가버릴 수 있죠. 그러면
스트레스가 얼마나 큽니까? 내가 살려고 마음 먹었던 요 비트코인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이렇게 샀으면 평단이 여긴 되잖아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2억이 된다면 14만 달러 된다면 이때라도 살 걸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자체를 줄여줍니다. DCA를 꼭 해야 돼요. 이게 좀 가장 중요한 방법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나오지만 심리적 오류를 줄여준다. 그래서 꾸준한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 이게 분할 매수, DCA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좋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꾸준히 매수하면 됩니다. 뭐 돈생강사라고 하죠. 돈 생길 때마다 그냥 사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꾸준히 사니까 지나고 보니까 좋은 가격에도 샀네. 뭐 비싼 가격에도 샀네. 하지만 물론 전 신고가 찍을 땐 잘 못 사겠더라고요. 이땐 잘 못 사겠는데 하여튼 뭐 지금은 그냥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요때 좀 많이 샀다가 거의 맨날 샀는데 업비트에서 이때는 대부분 샀어요. 뭐 그때 인증도 엄청 길게 했었죠. 그냥 계속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뭐 안 샀던 기간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액은 수량은 예전에 사던 거에 비하면 뭐 솔직히 말해서 엄청 미미하죠. 상당히 미미한데 요때는 쌌잖아요. 이때는 뭐 한 1,000만 원어치만 사도 뭐 한 0.5개씩 막 늘어나고 그랬거든요. 2,000만 원어치 사면은 뭐 0.8개 막 이렇게 늘어나서 수량이 늘어나는 느낌이 팍팍팍 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심지어 한 1,000만 원어치 사도 0.1개도 안 돼요. 0.06개? 0.7개? 요 정도밖에 안 늘어나거든요. 그래 솔직히 예전만큼 수량 늘리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매수를 조금 예전만큼 과감하게는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도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DCA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계속 꾸준히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꾸준히 저축한다 생각하시고 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세계 시총 순위거든요. 금이 좀 압도적인 1등이고 MS하고 MS하고 엔비디아는 요새 좀 잘 나가고 있어요. 3.6 트릴리언. MS는 특히나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고 있거든요. 안 가본 영역대에 이미 들어섰고 챗GPT의 영향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오픈 AI랑 좀 분쟁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픈 AI가 얘네 입장에서는 MS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얘네 입장에서는 좀 애플에도 좀 팔고 싶고 좀 구글에도 좀 팔고 싶고 얼마나 여기저기 팔고 싶겠어요. 근데 MS에만 공급을 해야 되니까 좀 많이 답답한 상황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다른 생성형 AI라고 하죠. 뭐 이렇게 다른 서비스들도 많이 쓰는데 확실히 좀 챗GPT가 여러모로 좀 유저 친화적이다, 사용하기 편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영향으로 MS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MS가 저는 그래서 좀 많이 궁금해서 현재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고래동 공부에서 7월 첫 주에 MS 분석하는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엄청나게 심도 있는 강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요 정도만 알면 투자하는데 지장이 없다. 뭐 요 정도 수준으로 준비해 볼 생각이고요. MS라는 기업이 저도 좀 궁금합니다. 좀 제가 느끼기엔 좀 많이 비싸가지고 투자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미리 좀 준비해 두면 다음에 매수 찬스가 왔을 때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도 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부디 좀 이 중동 지역에 평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별탈 없이 무사하게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